그러면 이분은 포기할 것 같은데요. 그렇군요. 그 지금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큰 산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돼버렸어요. 지금 사실 이것도 상당히 기가 막힌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세요, 이건? 근데 일단 지금은 뭐 서로 이렇게 그 경고 정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. 경고 사격 중이다. 예.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은 있고요. 예. 적어도 민주당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점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법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적어도 뭐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 거다, 없어야 한다. 네.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홈런 치려고 벤치 저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는데 머리를 향해서 폭투를 던지는 헤드샷이 된 거예요. 조희대 원장이. 예,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15일로 또 재판 일정을 딱 잡아버리니까 사실상 고위폭투 헤드샷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야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? 벤치 클리어링 해요. 다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 뛰어나가야 된다. 네, 근데 이게 약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 선거 기간에는 재판 일정 잡지 마십시오. 네. 이거는 사실은 그 변호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거 그리고- 헌법에 보장돼 그리고 있더라고요. 후보로서는 후보의 권리예요. 선거를 네. 치를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 일정을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 해서 조정도 해요. 웬만한 데에서는. 근데 이거를 상임위 출석 때문에 못 나간다. 이것도 미뤄준다면서요, 재판을. 국회의원들 많이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거는 15일 날 무조건 12일 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날로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은 여기에도 벌써 목적과 의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상하진 하죠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유죄가 분명하고 대통령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? 지금 다 그럼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상하게 봐요. 예. 이거를 유리하게 해석하겠지. 자기들은 각자. 네. 근데 그 있지 않았던 전례가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법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삼권 분립에서 핵심들을 보자고요. 법원은 그 사법 권력은 과거에 있는 일을 그러니까 그 결정하는 기관이에요. 행정권은 현재 해야 될 일을 하는 권력이에요. 네. 입법부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하는 거예요. 정치 권력은. 근데 지금 이 사법부 과거에 벌어진 일을 결정하는 데가 그거를 빌미로 미래의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 정치 권력까지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. 예. 사법부가 옳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. 헌재가 같은 사법부 권력인 헌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자제해라 그랬잖아요. 그랬어요. 예. 대통령한테도 당신 자제했어야 돼. 안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하는 거야. 그러면서 야당과 입법부에도 너무 그거 하면 안 돼. 대화하고 타협해라. 해라.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. 그랬잖아요. 예.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라. 선거를 통해서. 근데 예. 가장 최종적인 국민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사법부가 난입해서 갑자기 야 이거 중지 못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자제하세요. 그 자제한 표현을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 기간 동안은 그 재판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니까 선거 기간 22일 동안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, 일정을 조정해 달라라고 얘기한 게 합리적인 요구예요. 벤치 클리어링 해야 되는데 일단 감독이 나가서 심판한테 좀 항의하고 투수가 저 폭투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고 어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 과정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그 15일 재판을 강행한다.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돼요? 벤치 클리어링 해야 돼요? 다 뛰쳐나가서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?
진짜 이상하게 하니까 비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비상한 않겠나.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입니다. 근데 합리적으로 보면 네. 선거장 제출기한 7일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. 온 국민이 이런 공부를 해 법률 공부를 그래서 그러니까. 선거장에 뭐 제출기한 7일 선거 이유수 제출기한 20일 이거 지켜야죠. 예. 이걸 지키게 되면 15일 날 재판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뭐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최종 피심이 나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부 저도 이제 그 뭐 아는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안 지키고는 못 하는데 이제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해요. 상식적으로 상식인데 예. 지금 워낙 비상식적으로 그렇죠. 보이니까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이 지금 복판에 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이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이런 속도전으로 가게 되는 비상 행동에 대해서는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렸고 네. 그 중에 하나가 당에서는 아마 그 이제 탄핵 카드로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네.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예. 이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일 거라고 봐요. 이게 그래서 네. 조금은 더 예.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죠. 네. 12일 이전에 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7일이잖아요. 아직 조금 며칠 있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, 특히 이제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이 선대위에 결합하셨잖아요. 야,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구나. 그리고 강금실 전 장관도 그 선대위 합류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인 거다.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반드시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야 된다. 어디 그렇게 내란 세력이 계속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.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엔 박용진 의원님도 그냥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내란 세력이라고요? 아니 내란 세력을 막아야 된다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온 수준이잖아요. 외계인. 아니 그거 갑자기 무슨 계엄이야. 그러니까 네. 그날 밤 얼마나 황당했어요 우리가. 네. 근데 근데 어디 계셨어요? 이거 국회 앞에요. 국회 앞에 왔어요? 아유 참 국회대로에. 제가 나도 아마 있었는데 못 봤던데. 되게 빨리 도착한 사람 중에 한 명. 오.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국회 정문에 예. 이거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도착해서 예. 그날 생목으로 한 2시간 반, 예. 3시간을 예. 집회 주도하고 있었는데 어. 그 장윤선 기자 보시라고 예.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못 봤네. 피해서 보시는구나.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서요. 그날 밤 뭐 그 무슨 일이? 국회 앞에 있었던 예, 예. 그 체록을 하고 있더라고요. 체록이라기보다 영상 취재 다큐멘터리 예, 만들더라고요. 예. 거기에 아들과 함께 그날 밤 국회로 뛰쳐나간 사람으로 예, 그랬구나. 인터뷰도 했어요. 큰아들, 작은아들? 큰아들. 큰아들 데리고. 데리고가 아니라 저는 따로 나갔는데 어. 엄마 몰래 아빠 보호하러 간다고 어. 또 따로 같이 나왔죠. 아들이 깜짝 놀랐네. 야. 그건 그렇고.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네. 당에서 뭐 비명 행사 뭐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처지긴 했지만 네. 이거저거 다 뺑기치고 대의원 명분 내란 세력을 준동을 막아야 되고 내란 추종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들에게 한 채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죠. 네. 지금 외계인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. 네. 지구방위 사령부 지구방위 일원으로. 예. 자, 이것 좀 여쭤볼게요.